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사기입니다. 2021년 2월 4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수도권에 눈이 많이 내려서 아마 전국적으로 내린 것 같은데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아침 출근길이 조금 짜릿했네요. 그래도 무사히 제 시간에 도착을 해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브리핑을 드립니다. 우리 수달 패밀리 분들도 무사히 무탈히 잘 출근하시고 아침 잘 시작하셨기를 소망을 하면서 오늘 장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제 한국장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외국인과 기관이 똑같은 방향으로 매도를 본다던가 그런 위험한 상황은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상당히 다행이다. 아침장 시작하고 오전장 초반에는 완전 개인 매수만 주도를 하는 그런 장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기아차라든가 이제 대형주 중에서 특이점 나오는 그런 이제 자동차 쪽 섹터 강세로 인해서 지수는 위로 불같이 뿜어 올리는데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아차가 어느 정도 좀 밀리면서 수급이 전체 시장 쪽으로 이제 돌고, 그리고 해외 지수들도 해외 선물 지수들도 좀 좋은 분위기를 보이다 보니까 다시금 수급이 좀 돌아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4천억대 코스피 현물 시장에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현물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두 주체 다 좀 명확한 방향성이 없었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는 이런 상황. 그래서 외국인은 현물 시장을 공략했었고 기관은 선물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흐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세가 뭐 완전 이제 반등장을 짧게 끝내고 짧게 한 이틀 동안 불같은 반등장 보여주고 다시금 여기서 높은 구간, 여기가 이제 가장 고점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자금을 적극적으로 빼는 이런 흐름까지는 나오지를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은 일단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뭐 최고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그래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서는 좀 좋은 방향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불같이 올리다가 장 막판에 다시 밀려버려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끝나버리고 다우존스나 S&P 같은 경우에 강보합으로 마무리해버리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제 하루 정도 쉬고 이틀 강한 반등장 이후에 하루 정도 쉬어주고 또 밀어 올린다 이런 흐름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심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한국장에서 전조 증상으로 이제 수급에 좀 재밌는 특이점이 나와주길 기도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했었던 짧은 반등 이후에 다시 내려 꽂아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수급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너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지금 구간에서 다시 연달아서 쭉쭉쭉 뻗기보다는 좀 흔들흔들하면서 가는 방향성을 이제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혼조세가 당분간 예상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원하는 강세장으로 가려면 해외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나스닥이 강하게 밀어 올려준다든가 이런 흐름이 나와주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뭐 강세장을 바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혼조세 오락가락하면서 등락폭도 꽤 있는 상황에서 아래 위로 요동치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초가가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장이 좀 건강하게 회복한 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갭 상승을 좀 크게 하고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장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보합장 근처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흐름이 보여줄 수 있다. 지수가 출발에 따라서 우리 포지션을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자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에서는 대단한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챙겨볼 뉴스 몇 가지만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오늘 해외 뉴스 같은 경우는 뭐 재밌는 게 없어서 국내에서 좀 중요했던 뉴스들 체크해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뭐 어제 저녁 뉴스도 그렇고 오늘 아침 뉴스 라디오까지 모두 다 얘기하는 바로 그 녀석이죠. 공매도 금지 연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제 우리 장이 끝나기 전에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가 됐었고,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로 해서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조금 기대한 수준은 아닙니다. 뭐냐면 이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때 이제 앞서는 이제 한 6개월 정도씩 연장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장
길이가 이제 한 1.5개월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3월 15일에 공매도 금지가 풀리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일단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 종목들에 대해서는 5월 2일까지만 공매도를 금지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기한 없이 금지를 연장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구성 종목 그런 이제 주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가장 주요한 대형 우량주에 대해서는 5월 2일까지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된다. 이제 이런 부분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결과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공매도도 순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매도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명의 개인 투자자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제도의 허점이 너무 많아요.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 삼성증권에서 성과급을 아니면 이제 스톡옵션으로 해서 뿌려주는 이제 직원들에게 뿌려주는 주식을 직원이 0을 하나 잘못 입력해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예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뛰어넘는 이런 수준으로 주식이 시장에 뿌려지는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이게 완전 말도 안 되는 제도적 허점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금융 시스템이 발전해 나가고 제도적 개편이 선행되어야 공매도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저의 중심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 무조건 나쁘다. 공매도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제도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거는 불공평하고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증거금리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거든요. 해외 시장에서는 뭐 100%에서 뭐 150%까지도 증거금리를 요구를 하는데 한국 시장은 증거금리율이 없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로 그냥 때려도 합법이에요. 그리고 얼마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 뉴스인데 뭐 해외 이제 유명 투자사들 뭐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한국에서 공매도 때리고 공매도 이제 증거금 결제해야 되는 결제 대일에 결제일에 공매도 대금을 입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고 조치. 돈 입금하세요. 경고 조치 한 요 정도. 그냥 뭐 시장 제한 조치 요 정도 들어가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거의 뭐 이건 불법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이렇게 시끌시끌할 때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수달 패밀리 여러분도 같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하지 마라고 해봤자 귀등으로도 안 들을 테니까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공매도 제도를 그래도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조금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도를 제대로 손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좀 공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무래도 좀 정신없는 장이 된다 그러면 정치 테마 쪽이 한동안 조용했기 때문에 또 재밌는 파동 만들 수 있어요. 어제 오랜만에 모베이스 전자가 20%대 상승을 하면서 윤석열 테마주 중에 아주 그냥 불을 뿜었는데 정치 테마주들이 거의 2주일 동안 숨도 못 쉬고 그냥 내려 박는다던가 이런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슬슬 이제 누구 관련주든 관련 상관없이 계속해서 파동을 맞는다라는 거는 정치 테마주들 좀 재밌는 흐름 만들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4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되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거고 사전 준비 작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서 다음 달까지는 이제 대선 주자들보다는 서울시장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주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슈 만들어낸 안철수라든가 금태섭이라든가 오세훈이라든가 아니면 뭐 윤석열 너무 뜬금없는 것 같지만 윤석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사실과 상관없이 정치 테마는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잘 해먹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참고를 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주자 중에서 가장 이제 방귀 좀 끼는 멤버라고 한다면 이제 금태섭과의 이제 경선을 진행을 해서 1차 경선으로 해서 이제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이제 누가 이제 나설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한 경선했던 이제 사람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야권에서는 단일화 후보로 내세우자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끌시끌 하겠네요. 네. 아마 이제 뭐 설까지 해가지고 뭐 난리 나겠는데 덕분에 뭐 정치 테마주들 만질 구간은 나오겠습니다. 지수가 애매할 때는 역시 정치 테마.
지수가 애매해질 분위기가 보이니까 뉴스가 나오는 건지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굉장히 재밌는 파동 좀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실전 매매에서는 금태섭 관련주로 이제 주연테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1%거든요. 구조대가 와줄 것인가 생각해 볼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 뉴스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이제 그 법정 자문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중앙약심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기자들이 보도를 할 땐 중앙약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보통 이제 자문을 구해서 식약처에서 이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 약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중앙약심 논의가 마무리가 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래도 식약처 발표가 바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1차 자문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요일에 열려서 월요일에 결과가 발표됐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적합하다라는 판정을 일단 내렸고, 자,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사용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쟁점으로 논의가 됩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제 유럽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승인을 이미 내려준 게 사실인데 각 국가들 구성하고 있는 각 국가들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여러 국가들에서는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했을 때 임상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65세에 대해서는 좀 임의로 제한을 하고 있는 이런 결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은 맞긴 한데 아마 정부도 머리가 조금 복잡할 겁니다. 왜냐면 다른 것들이 엮여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백신은 도입을 해야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백신을 도입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프레임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작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염려될지언정 일단 우리는 수량 확보했고 우리는 도입할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장 이제 큰 화두로 올라와 있는 게 화이자냐, 아스트라제네카냐, 모더냐냐, 얀센이냐 아니면 뭐 노바백스냐라고 할 수 있는데, 공급 시기를 가늠해 봤을 때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거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이 두 개로 꼽힙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도 이렇게 좀 시끄러운 논쟁이 생길 만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화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한 요양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들이 거의 90% 확률로 다 열흘이 지나는 시점 중에 전부 다 확진이 돼버려서 여기 나오죠. 엘살바도르 요양원에서 78명의 환자가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77명이 열흘 뒤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 그래서 뭐 부작용 사례도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모든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신뢰성을 해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 아직 논의가 한국에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례 수입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지만 수입 이후에 이거를 백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맞춘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요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완벽한 백신이 아직 마련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네,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섞이고 어떤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여기 성능에 대해서, 이 백신의 성능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보다는 일단은 승인을 때리고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시일이 좀 남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슈가 가장 이제 크게 엮여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제 파동 만들었던 우리 SK케미칼이죠. 그래서 아침에 갭상승이 굉장히 크다, 그 이후에 좀 밀리는 흐름, 자금 빼는 흐름 나온다 그러면 한 구간 좀 익절 크게 해두고 지켜보다가 오후장 오후 2시 하고 이제 아마 결과 나오는 거는 장종료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흐름 지켜보면서 다시 잡는다던가 이런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조금 재밌는 파동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삭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